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인데요. 낮부터 봄 기운이 완연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지고 있죠. 평창 영하 4도, 횡성 영월 영하 3도, 원주 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눈비 소식 없이 하늘도 맑겠는데요. 다만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원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만큼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아침에도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군이 지역의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1년 365일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현장에 봉사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KTX 평창역 맞은편인 평창군 용평면 제산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ABC사는 사업 허가를 접수했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민가와 평창의 관문인 평창역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태양광 패널로 인한 유해 전자파와 경관 훼손, 농작물 피해, 장마철 자연재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다음 달 25일에서 27일에 열리는 제58회 단종 문화제에 맞춰 제1회 단종의 미식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춘 궁중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군민 등 단종 문화제 참가자들이 전통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궁중음식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행사 운영 지원과 심사기준 설정, 인적 물적 자원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원주시의 재활용 자원 회수율이 최근 4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플라스틱과 유리, 종이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회수율이 7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9%와 비교해 2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회수율 증가 이유는 2021년부터 도입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주 시민의 경우 이제 5%만 혜택을 보는 원주사랑 상품권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퇴직금과도 같은 게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예. 이 노란우산 공제의 해지 건수가 2월 기준으로 역대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밝혔는데요. 지난달 노란우산 공제 해지 건수는 1,400건이 넘어서요. 지급된 폐업 공제금만 1,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해지 건수와 공제 금액 모두 역대 2월 최고치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 사태가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요. 그때가 2021년인데 이때도 6,800건, 65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와 비교해도 해지 건수가 약 52% 많고 폐업 공제금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노란우산 공제라는 거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지해주고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안전장치인데요. 노란우산 공제마저 해지한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원조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 실제로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걸까요?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음식점 폐업률만 1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강원도 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중에 원주시가 이제 가장 효과적인 단기 대응책인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23년 한 114억 정도 발행하던 원주사랑 상품권 예산을 올해 21억으로 크게 축소했습니다. 할인율 혜택도 10%에서 7%로 축소하였고요. 네. 그 결과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원주사랑 상품권이 원주 시민의 한 5% 정도의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가 됐고요. 구매를 위한 경쟁이 아주 가열차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원주시는 이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지금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건데요. 심각한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원주사랑 상품권 같은 단기 부양책을 큰 규모로 확대하고 또 소비자의 지갑도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인데요. 그런데 현재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많이 감소했고 그런데 공공재정 지출까지 지자체나 정부의 재정 지출까지 줄여버리니까 결국 민간 시장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가 원주사랑 상품권 예산을 만약에 한 300억 정도로 증액하고 할인율도 10%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친다면 사실 할인율만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300억을 지원하면 얼마가 시중에 돌겠습니까? 할인율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300억에 예. 몇 %를? 그러니까 300억이 10% 할인율이니까요. 10배의 돈이 시중에 돌게 됩니다. 3천억이 돌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주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요. 예, 중앙정부 예산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아주 크게 늘리고 있고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자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의 해명은 좀 궁색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은 IMF 때나 코로나 시기를 넘어설 만큼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고 특히 위기에 취약한 원주의 소상공인들은 지금 거의 사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가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먼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주요 공공기관, 시민사회 또 민간기업이나 시민들의 호응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늦게나마 방향을 좀 전환해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추경까지 동원하더라도 정책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원주시가 원주 농협 토지거래 철회를 둘러싼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거론하긴 했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농협 간의 토지 교환 이슈가 결국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원주시는 명륜동 보훈회관 옆에 시유지를 원주농협 중앙점 주차장 가명 앞에 있죠. 그 주차장 부지 및 원주농협 건물을 일부 매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맞교환하고요. 해당 장소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문화재 발굴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원주농협 중앙동 부지에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 조사 보고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여론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런 조사 결과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라면 원주시는 개발이 제한된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환 및 매입하는 게 되겠죠. 문화재가 있으면 개발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요. 제약이 있죠. 예. 그로 인해서 원주 시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종 언론에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원주시와 원주농협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은폐하고 거래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원주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문화재가 있어 추진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원주농협의 경우는 2013년 문화재 발굴 조사를 의뢰했던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자가 관련 사실을 알고 추진했다면 사실 원주 시민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혹이 있는데요. 현재 원주시의 입장인데요. 시의회 질의가 있었지만 구두상이었고 관련 증거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주농협이 원주시의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말인지요. 원주농협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또 원주농협 관계자분들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주농협의 대의원 총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대의원들에게 공유됐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원주시 해명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구두상으로 질의됐다고 하더라도요. 통상 공무원들은 그런 질의가 있으면 관련 내용들을 철저히 찾아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선의 담당 공무원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또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놓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져서 혹시라도 윗선에서 빠른 추진을 하라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게 아닌지 만일 그랬다라고 하면 해당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겠지요. 또 마지막 의혹인데요. 이 마지막 의혹 등등은 별로 이렇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양 기관의 말처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리스크 검토 없이 단지 친소관계에 따라 추진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합니다. 만일 세 번째 의혹이 맞다라고 하면 원주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원주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간에는 일파만파 의혹들이 퍼져나가서 혹여라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기관이 특혜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주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서 시민 앞에 관련 내용들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세간에 거론되는 의혹들인 거고 네, 사실 확인 절차는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만약에 모르고 진행이 됐다라면 단기적으로 원주시는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까지 고려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뻔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예.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가 이런 일을 다시는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의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년 문화예술 패스 어떤 사업인가요? 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네. 2006년생인 19세 청년에게 공연이나 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문화 시민이자 적극적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네. 대상자는 2006년 1월에서 12월생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횡성군은 현재 만 19세가 403명 있는데요. 이 중 146명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예. 패스 발급 후 협력 예매처인 예스24와 인터파크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포인트나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받아 온라인 티켓 예매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인데요. 6월 30일까지는 협력 예매처를 통해 최초 사용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 회수된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 도만조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라고 하는 거는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시민이자 적극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청년층은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높지만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관람이 어려운데 이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그 문화소비 경험을 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횡성군에서는 청년들에게 무료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횡성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18세에서 45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고요. 격월 세 번째 토요일에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영화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또 팝콘과 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22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백설공주, 스트리밍, 미키 17, 콩크라베인데요. 상영 1시간 전부터 현장 발권한다고 합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서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 도만조 과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기한 내에 신청해서 좋은 문화적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공고문이라든지 알림 내용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후 이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6월 30일까지 일부 금액이라도 최소 사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금액이 없는 이용자 지원금은 회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통해서 19세 청년들이 좋은 문화적 경험도 쌓고요.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횡성 청년들에게 무료 영화 관람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행복한 문화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 주신 영화 제목들이 굉장히 다 보고 싶은 것들이었거든요. 네.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백설공주, 스트리밍, 미키 17, 콩클라베인데요.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 오는 22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상영 1시간 전부터 현장 발권한다고 하니까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늘 그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여러 이웃들 가운데 2025년 사회공헌 활동을 앞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이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죠. 네, 도시락 배달 봉사는 2023년에 시작해서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장 이동에서 시작해서 문막읍에서 했고 올해 당구동에서 합니다. 저희가 공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다 보니까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고요. 1년에 2번은 봉사활동을 하되 봉사 대상을 좀 다변화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박 제거 봉사나 연탄 봉사, 과수농가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 도시락 배달 봉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간부, 저희 홍보부장이 이제 사회복지직이면서 간부인데 현장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잘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 도시락 봉사가 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 느낌이 좀 강하고 이게 봉사를 하다 보면 좀 뭉클한 순간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봉사와 다르게 이제 3년째 좀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가시박 제거 봉사나 연탄 봉사, 또 과수농가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를 해오셨고 그중에서 네네. 도시락 배달 봉사를 꾸준히 해오신 건데 오는 22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도시락 배달 봉사를 또 갖게 될 예정이시라고요. 네. 이번에는 몇 가정 정도의 배달 봉사를 하시게 될까요? 네, 70가구의 도시락을 매번 전달해 왔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70가구에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도시락 반찬도 혹시 직접 이제 만들어주시고 배달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아, 예, 반찬 관련해서는 노조가 이제 비용은 지불하는데요. 네. 반찬 만드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더 맛있는 반찬,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반찬을 배달해드리고자 당구동 새마을 분여회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분여회에서 아침에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주시면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게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면 분여회에서 아침에 이제 만든 따뜻한 반찬을 완성해서 이제 배달을 해주시는 거죠.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을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음식이 식기 전에 또 정성을 듬뿍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는 거고 70가구에 전달을 해주시는 건데 이 도시락 배달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래도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도시락 배달 봉사를 통해서 특히 또 어떤 부분이 보람 있으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도시락 배달 자체는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좀 보면 아무래도 반찬 봉사를 해주실 그 분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조금 이제 실무적인 어려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정도 이제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있는 건데 뭐 이게 일의 추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게 확실히 다른 차원의 보람이 좀 있어요. 정말 평소하고 다른 감정을 좀 경험하게 하는 일이어서 좀 특별한데 저도 이게 지난 두 번의 봉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봉사라는 거를 할 때 이제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푼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도시락 봉사 같은 경우는 이거 전달하다 보면 받는 분들이 저희가 주는 것 이상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셔요.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와서 뭘 좀 먹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을 마주하다 보면 아, 이분들이 사람이 그리우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짠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더 근사한 일이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뿌듯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다 보니까 좀 남다른 좀 느낌이 있는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라도 없던 에너지도 생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봉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협조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좀 독려할 수 있는, 동참을 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저희도 계속 고민 중인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봉사의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늘 저희가 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그 중에 도시락 봉사하고 김장 봉사가 가장 효용이 커서 1년에 이제 2번씩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런 도시락 봉사 같은 경우도 간부 한 분이 이제 좀 필요를 느껴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변화를 주어가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보고 동참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들로 좀 추진해볼까. 예. 그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도 많이 네. 애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이승호 대변인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